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봅시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도 중3 때부터 주구장창 지겹게 나온 내용이야.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 배운 거랑 뭔가 패턴이 약간 다른 것 뿐이지. 그냥 중학교 심화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돼. x에 대한 두 2차 방정식 2i와 2i가 오직 한 개의 공통분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한 개의 공통분 알파를 갖는다 라고 돼 있지. 한 개의 공통분 알파를 갖는다. 즉, 이 i가 누가 있냐면 근이 있는데 요 2차식의 근이 알파라고 하는 애랑 베타라고 하는 애가 가. 그럼 요 2차식의 근은 알파라고 하는 애랑 감마라고 하는 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오직 하나, 오직 한 개만 공통이라고. 얘 두 개가 될 수 없다고. 얘네들이 똑같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알파하고 얘가 알파가 요가 하나가 다르다고. 그럼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두 개가 똑같겠지, 그지? 그럼 대입할게.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더하기 3은 0이고 여기도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3 알파 더하기 a는 0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알파하고 a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너희들 분명히 얘기했어. a를 쓸 때는 a를 쓰고 알파를 쓸 때는 알파를 쓰세요. a랑 알파랑 혼용해서 쓰면 니들이 헷갈려. 절대 그렇게 쓰지 마. 자, 주어진 식에서 빼자. 그럼 얘 없어지지. 그러면 a-3의 알파가 나오고 더하기 3-a는 0이라고 나와. 그럼 얘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2i랑 부호가 반대지. 알파 마이너스 뽑아주면 a-3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게 공통인수가 되는 거니까 a-3 묶여주고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요 이렇게 나와. 그럼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a가 3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알파가 1일 수도 있어. 공통분이 1일 수도 있다고. a가 3일 수도 있고. 근데 a가 3인 경우를 여기로 봐봐. a에다 3 넣어버리면 요게 3x가 되고 여기도 3 넣어버리면 요게 3이 되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이 돼. 여기다 3 넣으면 얘가 돼. 여기다가 3 넣으면 얘가 되고 지금 두 식이 똑같아. 그럼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 아니야. 근이 두 개가 똑같은 거지. 두 식이 똑같은데 오직 하나가 공통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돼? 얘가 아니란 얘기지. a는 3이 아니란 얘기야. 그럼 공통분 알파가 1이란 얘기지. 이해가지? 이거의 근이 2라고 베타요. 얘 공통분이 1이라는 거야. 1. 2라고 베타요. 2라고 감마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니? 알아듣지? 무슨 말인지? 즉 근은 알파라고 하는 애는 1이요.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알파가 근이잖아. x값이니까 여기다 1 대입해도 성립하겠지. 여기다부터 여기다 넣어도 상관없지, 그지? 그럼 1 더하기 여기다 1는 거야. 3 더하기 a는 0이요 라고 나오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4요 라고 나왔지. 끝났지. 이게 마이너스 4요. 답이 나온 거네. 이해 가시지? 어떻게 한 건지? 오직 하나의 공통분을 갖는다. 이렇게 풀면 돼요. 그 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니까 설명 생략하고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거네. 나머지 똑같은 거고 약간 문제 형태가 살짝만 바뀌는 거니까 너희들이 적응하고 응용하고 고민하면 될 거야. 해봐야지. 수학은 고민하는 과목이잖아. 그러니까 한 가지 내용인데 같은 패턴이니까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도저히 안 될 경우만 질문해. 생각도 없이 무조건 조금만 해보고 손대보고 모른다고 몰라요 무조건 질문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맙시다. 생각 좀 합시다. 생각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게 수학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야. 고민, 생각, 연구. 그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고. 다음 장 넘겨서 32번을 보면은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일 때라고 써있지. 두 근이 모두 양의 정수다. 요 2차 식에서 근이 나오는데 그 두 근이 모두 정수래, 정수. 그리고 양수래, 양수인 정수. 즉 자연수란 얘기지.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써. 그냥 자연수요 이러면 되는 거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자연수. 알파 플러스 베타도 알파가 자연수, 베타도 자연수, 더한 것도 자연수, 곱한 것도 자연수.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두 근이 알파가 있는데 얘가 자연수고 얘도 더해도 자연수야. 두 근의 합은 이것분의 이거지. 그러면은 m 플러스 2 나오지. 이게 무슨 수?
자연수. 곱한 거 알파 베타 두구에 곱한 거 이것분의 이거 두구의 곱 2m 더하기 2지. 얘도 무슨 수? 자연수. 이렇게 되는 거지. 알파가 자연수, 베타도 자연수, 더한 것도 자연수, 곱한 것도 자연수 이렇게 들어가. 그럼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문자가 3개나 되잖아. 그래서 어떡하냐면 빼자. 자, 그냥 빼면 안 되겠다. m을 없애야지. 그래서 위에 거에다 2를 곱하자. 그러면 2알파 더하기 2베타는 2m 더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윗식에서 아래식을 딱 빼자.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2호라고 나오지.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강제 인수분해라는 게 있어. 강제 인수분해. 억지로 인수분해 할 거라고. 억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억지로 해버릴 거라고. 왜?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수란 말 또는 정수란 말이 나왔을 때는 강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자연수 또는 정수란 말이 나오면 강제 인수분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묶어버려. 그러면 요 두 개를 묶어버리면 알파로 묶이고 베타 마이너스 2 나오지, 그지? 맞지? 알파 묶으니까? 그럼 베타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여기서 강제로 만들어버린다고. 그럼 베타 마이너스가 공통 인수가 되게끔 해버리는 거야. 애시당초. 이렇게 만들어버릴 거라고. 근데 원래 마이너스 베타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만 곱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2베타 됐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4가 괜히 뜬금없이 생긴 거잖아. 그럼 빼주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렇게 강제로 어거지로 한다고.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를 일리 넘길 거고 여기서 이 아이가 공통인수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아이라 묶이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될 거라고. 그럼 이 아이가 넘어가니까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정수. 얘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 얘가 정수니까 얘도 정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자연수라구나. 이게 자연수니까 얘도 자연수. 이게 자연수니까 아니구나. 이게 자연수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아, 자연수 찾아야 되네. 아, 어쨌든 정수. 됐니? 이런 패턴이란 얘기야. 그럼 곱해서 2 되는 놈을 찾으면 돼. 얘가 자연수니까 정수고 자연수니까 정수니까 정수. 곱해서 2 되는 놈 누구 있어? 1, 2, 1. 마이너스 생각 안 해봤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될 거라고. 분수, 소수 안 들어간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정수나 자연수가 나왔을 때 풀이하는 방법이란 얘기지. 알아듣지? 뭔 말인지. 그럼 이 경우에 보면은 이제 알파하고 베타 정할 거야. 이제 여기서 아직 답 끝날라 멀어서 알파 베타인데 얘가 1이 됐다는 얘기는 알파가 3이 되는 거고 베타는 4가 되는 게지. 이렇게 한 쌍 찾은 거야 이제. 그럼 얘는 거꾸로겠지. 얘가 2가 되는 거니까 3이 되고 얘가 3이 되겠지. 자, 알파 베타 자연수 나오고 있지 지금.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알파가 1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된다는 0이 되는 건데 자연수인데서 얘는 자연수 아니니까 버리지. 문제에서 정수라고 했으면 얘도 답인데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답이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얘가 1이 되는 건데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도 버리는 거지. 그럼 남는 답은 이 두 개밖에 없는다는 얘기야. 그니 3하고 4 또는 4 또는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지. x가 3, y가 4. 언더스탠드 하지 뭔 말인지. 언더스탠드 해야 돼. 뭐 구하는 문제야 근데? 아, m 구하는 거잖아. 그럼 이제 구했잖아. 3하고 4니까 여기다 넣으면 m 나오는 거 아니야. 3 더하기 4, 7. 그지? 7. 맞잖아? 7.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였으니까 7. 넘어가면 5. m은 5요. 끝. 이렇게 한다는 얘기. 이렇게. 이거 중요. 강제 억제로 인수분해. 이거 중요. 이거 처음에 들으면 모두 헷갈려.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는 놈들이 없더라고. 한번 딱 보고. 근데 똘똘한 놈들은 한 번 딱 보고도 이해해. 강제로 인수분해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알겠지? 잠깐만. 목이 아파가지고 잠깐만 멈췄다가 다시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이거랑 같은 원리를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문제로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거 연습해 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두근이 모두 정수다 이런 말 써있지. 두근이 모두 정수다.
똑같은 방법으로 K값 구해서 여기다 K값을 구하면 되는데, 넣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다 K값 넣을 때 통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 하지 말고,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긴 하겠지만, 이건 요령 하나 알려줄게. 1 빼기 1분의 1 빼기 K분의 1 이거 할 때, 뭐 얘네들이 통분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나오는 통분해서 뒤집고 통분하고 뭐 이런 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번분수라 그래. 분자나 분모의 분수가 있는 형태를 번분수라 그러는데, 분수의 분수가 번복돼 있다는 뜻이야. 이럴 때는 분자의 분모나 분모의 분모, 얘가 분모의 분모, 분자에는 분수가 없고 분모에 있지. 분자의 분모나 분모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그러니까 이 분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모들을 곱해. 이렇게 곱해. 그럼 여기는 원래 여기 영향 안 받는 거고, 얘를 여기다 곱하면 얘는 K가 되고, K를 여기다 곱하면 얘가 K가 되고, 얘는 1 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게 훨씬 빨라. 지금 이 문제는 별 큰 속도의 영향은 안 받지만,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 이 방법이 훨씬 빨라. 식이 복잡한데 통분하고 자빠져 있어? 멍청한 짓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갈 때까지 간 다음에 분수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통분하세요. 그럼 간단해지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배웠던 걸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